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기간 쪽에서 42억, 프로그램 쪽에서는 5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오늘 5% 넘게 일단 급등세 흐름이 나왔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자, 기사와 차트 흐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서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HLB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 수익이 이제 뭐 970억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 이제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했는데요. 자, 반기 기준으로 반기 보고서에 이제 계열 관련된 지분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약을 한 14% 정도 갖고 있고요. HLB도 1.5%,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3.1%, HLB 사이언스도 20.62%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분들을. 그래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970억대의 금융 수익이 발생했다.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회계상의 이익이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뭔지 조금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기가 끝나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업 손실은 여전히 생명과학이 재무적으로 이제 손실인데 순이익은 이제 648억으로 흑자를 전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이 이익 수준들은 실제로 현금 흐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회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순익 관련된 영업은 이제 손실인데 순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했다는 부분이 이제 금융수익이 이제 기여를 했다는 부분들인데요. 우측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 표를 보시게 되면 HLB 생명과학이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HLB 뭐 제약, 뭐 이노베이션, 뭐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기 손익을 계산할 때 이 공정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페어 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FRS 상에서 보통은 이제 그 회계상의 부분들이 이런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만 했을 때는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이걸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IFRS 상에서 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예외로 이 페어 밸류 관련되는 부분이 뭐 프로피트라든지 로스가 이 주가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이 회계상으로는 예외적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채택해서 이 이제 순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당기 손익에서 공정자산 측정 금융자산 요걸 이제 뭐 FA 뭐 PL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회계상에 이제 이런 부분이 처리를 된 거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뭐 돈이 이렇게 이익으로 갔다든지 실질적으로 현금 기준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예외로 이제 금융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주가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변하면 당기손익에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금융수익 형태로 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계상의 수익일 뿐 실제 금융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다. 요런 어떤 회계 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BW나 CB 관련되는 부분일 때도 이 주가에 따라서 이게 손실이 되기도 하고 뭐 플러스가 되어서 단기 이제 순익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에 보면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기사도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RSU라는 게 있습니다. 이 restricted 이제 스탁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우리 스탁 옵션은 많이 아실 겁니다. 스탁 옵션 보통 이제 임직원들한테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이제 사기를 정진하기 위해서 이제 오래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이제 영입했을 때 스탁 옵션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하면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임직원들 보상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RS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이제 2003년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초로 이제 도입하고 지금은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나 구글은 다 요런 이제 리스트릭티드 스탁 유니티를 쓰고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업에서 RSU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탁 옵션하고 RSU의 어떤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스탁 옵션을 부여할 때는 이제 주총에서 이걸 안건을 허가를 해줘서 부여를 하게 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되는 부분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RSU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RSU를 쓰면 스탁 옵션은 행사가와 이제 주가의 차익을 이제 수익을 거두는 데 비해서 RSU는 액면가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제 이 RSU를 받은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양도 제한부 조건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연동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FDA 이제 본심사가 이루어지거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RSU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면 액면가로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스탁옵션보다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RSU로 그 급여보다 훨씬 많은 이제 성과를 임직원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SU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사의 결의로 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탁 옵션보다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결과물이 있는 데는 훨씬 더 이제 이 부분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유럽의 시어3 관련되는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수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좋아서 이 라이센스 계약이 맺어지면 임직원들이 이 RSU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성과로 뭐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좀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월요일 날에 올라갔던 거 말고 그 이틀 동안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고 있다. 특히나 이제 위에 이분이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뭐 음모론자다 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뭐 하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과가 없다 하면서 다른 방식을 또 이야기하면서 비만 관련되는 일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국내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펩트론에도 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선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 요인을 좀 작용하는데 반대로 보면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앨런 머스크와 더불어서 이 비백 라마스와미 관련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어떤 규제 완화로 지금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어떤 허가 관련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제 부분의 인사거든요. 비백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높아가면 오히려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케네디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이 많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빠지는, 아직까지 이제 지명을 받고 이제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 상한인데요. 그래서 내년 1월 뭐
20일 넘어서 이제 신정부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 전까지 계속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제약바이오주는 12월 달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나 추가적인 어떤 부분 여부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6% 넘게 일단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한 2주 넘게 큰 흐름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 실어서 일단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양봉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2258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월요일 그때 양봉 나왔을 때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커버링 물량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순보유 잔고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보다 늘어났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급등하게 되면 이전에는 올라갔을 때 커버링이 나면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뜨는데 이번에는 320만 주대에서 내려가면서 커버링을 하고 여기에서는 크게 또 이제 공매도 이제 순보유, 그러니까 신규 공매도는 안 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의 어떤 이제 커버링 물량이라든 이거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잔고 수량 관련되는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체결보다 상한보다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제 큰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HLB와 거의 연동하는 이제 제약은 제약이 이제 생명과학 더불어서 이번 주 월요일 가장 강했고, 오늘도 이제 갭다운해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제 다시 회복 시도를 했다가 일단 윗꼬리에 나오면서 회복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21,800원대, 그러니까 한 22,000원 부근에 위로 가지는 좀 못했습니다만 거래를 줄였던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진행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9,890원인데 9,870원이니까 거의 이제 붙이는 흐름을 생명과학은 보였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다시 하요일부터는 줄면서 플랫형 조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강함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엔 다시 거래량을 붙여서 플랫형이 아니라 돌리는 양봉이 계열주 전반적으로 더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양봉은 나왔습니다만 거래를 줄여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1,300원대인데 만원 회복은 아직 못하는 흐름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거래 나오면서 장중에 20일 이평 지지를 확인하고 올렸습니다만 역시 또 거래량을 또 줄이면서 거래량 증가가 전반적으로 계열사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흐름은 뭐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거래량이 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위로 올려주는 흐름이 계열사 중에서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는지 여부를 챙기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